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전 29살, 전 남친은 31살입니다. 만난 지는 2년 됐고 결혼 생각 없습니다. 당연히 남친 부모님 뵌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만난 지 1년 된 시점부터 남친은 저에게 종종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 결혼이 중요하면 헤어지자. 좋은 여자 만나 가정 꾸려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친은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습니다. 제가 잘 나고 남친이 못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지만 결혼은 서로의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라는 게 누구는 물질적일 수도 누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전혀 아닌 쪽입니다. 대단히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딱 원하는 남편상이 있으며 남친이 그것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남친이 원하는 현모양처 상에도 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둘 다 성격도 센 편이라 우리 둘이 결혼한다면 얼마 못 가 파국일 거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난 너랑 결혼 안 해 라고 12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라니 말이 되나요? 근데 문제가 지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벤트식으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불고 난리고 남자친구 체면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절하나요? 일단 딱 거절 안 하고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얘기 좀 하자 해서 카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오빠랑 결혼 안 한다고 했지? 했더니 그럼 왜 아까 거절 안 했냐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 오빠 친구들 앞에서 거절했어야 했어? 생각해봐. 안 쪽팔리겠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은 뭐로 들었길래 프로포즈를 해? 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튕기는 줄 알았고 프로포즈하면 받을 줄 알았답니다. 내가 언제 튕긴 적이 있어? 나를 이만큼 만나고도 몰라? 그리고 튕기는 걸 1년 내내 해? 했더니 도대체 결혼이 왜 하기 싫으냐기에 난 설거지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어. 귀찮아서 맨날 배달시켜 먹어. 오빠도 알잖아. 근데 결혼하면 오빠가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다닐래? 오빠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집에 오면 마누라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좋다며. 난 못 해준다고. 근데 왜 나랑 결혼을 하려 그러냐고 했더니 그럼 아침만 해달랍니다.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먹겠대요. 그래서 오빠네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라고. 내 밥도 귀찮은데 왜 오빠 밥을 나한테 자꾸 떠넘기냐고.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거냐고 하네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수하면서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싫으냐? 다른 남자는 감수가 돼도 난 왜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전 오빠가 싫으면 만나고 있겠어? 오빠가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랑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감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랬잖아, 내가. 이랬더니 진짜 원하는 남편상이 뭐냐고 합니다. 전 제 애가 진짜 사랑받고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싫고
무조건 제가 맞아 하는 것도 싫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본 오빠는 사소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일단 뱉어놓고 기억도 못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는커녕 빡빡 우깁니다. 뭐 하나 조건에 맞는 게 없는데 제가 뭘 보고 결혼을 하나요? 남친은 애 안 낳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나이 처먹었으면 생각 좀 하라고, 철 좀 들라고, 만약에 생기면 지우냐, 나중에라도 내가 애를 낳고 싶으면 이혼하냐 했더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멀리 가는데, 그리고 너만 불만 있냐? 나도 너 그따위로 말할 때마다 질린다고, 나이 처먹었으면 철 좀 들으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니까 질리는데 왜 결혼을 하냐? 그냥 헤어지고 연애를 하든 선을 보든 오빠 조건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오빠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만하고 제발 서로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좋아해서 연애한 거지만 전 오래 연애하면 결혼해야 된다는 말도 뭔 헛소린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래 연애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 생각 없고 철없는 머저리한테 진짜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전 헤어짐의 의사를 비췄고 마지막에도 분명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에서는 말 그따위로 한 거 용서할 테니 합의점을 찾아보고 주말에 보자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고요. 내가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지가 뭔데 용서를 하는지 참나. 주말에 보자는 건 원래 지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도 했고 했으니 다 소개시켜주고 축하 파티 그런 걸 한다고 프로포즈 당일날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쪽팔리겠죠. 프로포즈 하자마자 헤어지게 됐으니 아무튼 헛소리 하지 말고 난 다시 너랑 만날 생각 없으니 축하 파티를 하든 위로 파티를 하든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혼자 하나 싫다는 사람한테 날림으로 넘어가 버리면 땡인가? 애초에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럴 때 헤어지든가 워낙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내숭 떨어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튕겨본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튕기는 줄 알았다니 이 정도면 과대망상 같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줄을 알았는데 이번에 진짜 역대급 등신을 만난 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글 써봅니다. 추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나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제 욕이 많네요. 여러분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지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빼먹은 부분에서 많이들 욕을 하시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대단히 변명할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더 풀어봤자 제가 욕먹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는지라 조금 보탭니다. 결혼 생각 없는 거 처음부터 말하고 사귄 겁니다. 친구 회사 사람인데 한번 보고 소개시켜 달래서 친구가 제 성격 워낙 잘 아니 성격도 나쁘고 독신주의자라고 했답니다.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저도 사귀기 전엔 얘기했습니다. 난 결혼 생각 없다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었네요. 네, 종종 얘기했죠. 나랑 결혼할래? 싫어. 그럼 말고. 라던가 난 가끔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난 아니야. 아 그래? 나이도 찼는데 결혼해야지 않겠어?
그러면 다른 여자 만나. 난 결혼할 나이 아니야. 헤어지자.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냥 한 소린데. 난 진심이야. 난 오빠랑 결혼 안 할 거니까 결혼 생각 있으면 지금 말해. 헤어지자. 이게 진지하게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얘기한 줄 모르고 남친이 그냥 한 소리에 혼자 진지 빨았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선 모자라고 눈치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런 식으로 말고 남친하고 진지하게 얘기한 건 한 번 있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 6, 7개월 전이겠네요. 부모님 한번 뵙자고 얘기해서 내가 부모님을 왜 뵙냐 그랬더니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고 부모님도 궁금해하고 라기에 그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나이라는 건 이해한다. 난 결혼 안 할 거고 우리 부모님 뵐 생각 없고 우리 부모님 보여줄 생각도 없다. 헤어지자 라고요. 남자친구 일주일 내내 집 앞에 와서 기다렸어요. 헤어지기 싫다고요. 난 진짜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했으나 부모님이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던 거지. 자기도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본 적 없다 하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나랑 왜 결혼이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한다 할 때도 진지하게 되물어 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유도 제가 도대체 왜 결혼이 하고 싶냐고 물어서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이유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그랬었는데 아직 못 들었네요. 항상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걸 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고 제가 진지하게 말하는 걸 남친은 튕긴다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다 하시면 그 또한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튕긴다고 볼 수 있는지 전 이해 안 되는데 다들 이해되시나 봅니다. 2년 만났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나이 찼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결혼 안 할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되나요? 연애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나요? 여러분 살면서 한 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셨나요? 첫눈에 딱 보자마자 결혼할 남자인지 판단이 서세요? 처음부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연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뭐 다른 욕은 다 이해하겠는데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2년이나 왜 만나냐는 글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 생각 없으면 연애하면 안 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기 댓글들 다 한 명하고 연애하고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겠죠. 그럼 네, 할 말 없네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랑만 연애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갖고 논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결혼하자는 당사자인데 치 나이 빼고 왜 결혼하고 싶은지도 못 들었고 이런 상황이 너무 화나고 스스로 남자 본능 없는 멍청이라는 점에 화가 나 쓴 글이지 나 똑부러져 라며 쓴 글이 아닙니다. 저 안 똑부러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저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하는 거고 그런 남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나이라든가 부모님이 원해서라든가 쫓겨서는 할 생각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연애하다 보면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니 그냥 결혼 안 한다, 독신주의다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새아버지신데 친아버지가 이런 말 못하지만 개차반이었습니다.
뻑하면 거짓말에 바람 피고 저한테 한 약속 한 번 지키신 적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결국엔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저 먹여 살리기 바빠 솔직히 크게 관심을 주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거야 내가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니 제외하고 밑에 나열한 것들을 결혼 배우자의 조건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욕먹어도 이건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올곧게 키워줄 자신이 없을 땐 애 낳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도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애 낳을 생각 없다 얘기했기에 애 낳을 생각 없는 것도 아는 거고요. 스스로 엄마가 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아니나 현재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전남친과 결혼은 안 할 겁니다. 본글에도 썼다시피 남친도 제 배우자상이 안 맞고 저 또한 남친의 배우자상이 서로 안 맞으니까요.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온전히 부모의 책임인데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낳기만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남친도 저도 둘 다 자격미달이라 생각하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지금의 저처럼 군다면 좋겠냐는 건 본글에도 썼듯이 결혼은 개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지라 그 남자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헤어졌겠죠. 물론 제가 화났을 때 말투가 진짜 기분 나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치지 못해서 부끄럽네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꼭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또다시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하는 건 다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지 오래 만났고 부모님도 계속 얘기하고 잘하는 거 많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잘 맞는 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네, 2년 만나는 동안 싸운 거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서로 좋다 싫다 다 얘기하고 싫은 건 안 하니 싸울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술 마시고 여자가 전화 받았는데 필름 끊겨서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해서 싸우거나 앞서 말했듯 저 스스로도 말투가 거지 같은 거 알기에 화났을 때 막말해서 한번 싸웠고 그 이후로는 막말할까봐 연락 안 받고 그랬던 것 때문에 싸웠었네요. 프로포즈는 친구들까지 모아서 왜 그런 거냐, 진짜 튕겼다고 생각했냐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인 자존심 잘 챙겨주니 친구들이 있으면 거절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독신주의도 아니니 그냥 내가 잘할게 하면 만난 기간도 있으니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게 분명해서 그냥 둘러대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이건 본글에도 썼듯이 그냥 배꼽보는 성향이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네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냐는 질문엔 헤어지기 싫었다네요. 결혼하자 그러면 헤어지자 하니까 자기가 잘 하다 보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제가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전 단호하게 얘기했기에 저런 식으로 어영부영 생각할 줄 몰랐으니까요. 농담식으로 흘러가는 말로 얘기했어도 결혼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헤어지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들 하시던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제 감정만 앞세운 욕심이었네요. 항상 되는 대로 뱉는 사람이다 보니 저도 진지하게는 대답했어도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 거다 라고는 생각을 안 했네요. 그래서 잘 맞는 거 아니다. 어영부영 한다고 될 일 아니다. 오빠도 많이 참았겠지만 나도 많이 참았다. 이런 식으로 참으면서 계속 만날 생각 없다. 난 결혼 생각이 없으니 오빠가 나랑 만나다 결혼하고 싶어져 다른 여자를 만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어진 거는 곤란하다. 나 나쁜 년이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갖고 놀았다 생각해라. 연락하지 마라 하고 끊었네요. 마무리하면서 왜 2년이나 만났냐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좋아서 만났습니다. 화나서 쓰다 보니 안 좋은 점만 썼고 헤어진 마당에 좋은 점까지 써야 되는지 몰랐으나 좋지도 않은데 만났겠습니까? 철 없어도 심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고 내가 맞다 우기는 문제야 봉글에도 썼듯이 제가 그냥 오빠 말이 맞나 보다 넘어갔으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았네요. 결국엔 쌓일 대로 쌓였지만 그거 말고는 대화도 잘 되고 취미도 잘 맞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할 줄은 몰랐지만 싸움 문제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뵙고 보는 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안 고쳐져서 그냥 성격인지라 어쩔 수 없겠다 생각했고 큰 거짓말이나 바람피다 걸린 적은 없기에 결혼하는 거 아니면 크게 문제 안 될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도 제가 자기 자존심 챙겨주는 거 알고 있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할 줄 아는 거 없는 건 솔직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에선 우기진 않았네요.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몰랐네. 웃기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스스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해서 문제였죠. 그리고 밤 얘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남친도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뭔가 가족이 둘러앉고 밥 먹고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주고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거에 동경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요. 다만 그냥 저랑 안 맞을 뿐이죠. 장점 하나 없고 하나도 좋은 게 없으면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는 동안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이 훨씬 많았기에 만났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전 남친 욕을 해달라거나 내 편을 들어달라는 글이 아니었다는 걸 밝힙니다. 남친 욕을 하든 남친 편을 들든 어차피 헤어졌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헤어졌으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화나서 풀어내고 싶었다고도 분명히 썼는데 제 친구들은 오빠가 자존심이 센지 철이 없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래이래 했다. 구구절절 얘기하기 번거로워. 그냥 이곳에 화나는 마음을 풀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소연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욕이야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지만 왜 만났냐? 너도 이기적이고 등신이다. 남친이 불쌍하다 정도는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질 나쁜 욕이 많아서 충격적이긴 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직접 글을 남기기는 처음이네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의 갈등으로 부부 상담도 받고 부부 교육도 받아보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도 풀고 다른 분들의 조언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해요. 우선 돈 관리와 소비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돈은 그간 어머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대학 때부터 쭉 관리를 해왔기에 잘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인지 저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잘 모를 정도예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없고 요즘같이 이율이 낮은 세상에 꼭 적금을 가입해야 하느냐, 보통 예금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공동관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생활비와 저축을 같이 하고 나머지 용돈을 각자 쓰기로 했습니다. 용돈은 각자 50씩 하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적다고 하더군요. 남편 월급이 22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식비와 차비 제외, 나머지는 생활비에서 지출되니까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많이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로 몇 달에 걸쳐 다투다가 결국 지금은 각자 관리합니다. 생활비 각 50만 원씩 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돈을 모으든 쓰든 터치하지 않아요. 대화로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다툼 끝에 제가 적금을 해약하고 남편이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돈에 집착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남편의 생각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냥 저는 쭉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상의 없이 50여만 원의 물건을 구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기 전에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했고요. 남편은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나중엔 자신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제 눈치를 봐야 하냐고, 자신이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냐 하더군요. 10원 한 장도 아깝냐는 말은 예전에 마트에서 남편이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을 집길래 사지 말자고 했던 걸로 다툴 때 나오는 단골 멘트예요. 아마 그게 가슴에 맺혔던 듯해요. 어쨌든 핵심은 물건을 사기 전 미리 상의를 해달라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라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크게 싸웠고 지금까지도 남편은 돈에 집착하는 제 눈치를 보느라 마음대로 돈을 쓰지도 못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돈 관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협의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물건을 사기 전에 상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설득시킬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가 만약에 상의 없이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필요했으니 샀겠지라고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답니다. 저는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 다음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제예요. 저희는 퇴근하고 나면 자기 전까지 각자 시간을 보내요. 둘 다 퇴근은 일찍 해서 7시면 집에 들어오고요. 저녁만 먹고는 남편은 내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밤늦도록 TV보다 늦게 잡니다.
중간중간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장난을 걸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당연히 서운했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었죠. 게임 좀 그만하라 하면 잔소리로 듣고, 간섭하는 걸 싫어하기에, 이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저도 방에서 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혼자 잠들어요. 그런 생활을 한 지 몇 달 되었는데, 며칠 전 남편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좀 억울하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자기 생활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늘 회사 집, 회사 집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한대요. 남편이 원래 연애 때부터 집돌이입니다. 약속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쩌다 술 약속 생기면 흔쾌히 다녀오라고 해주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케어도 해주는데 제가 눈치를 줘서 술 약속도 잘 못 잡는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주말이면 늘 남편은 11시, 12시까지 자요. 금요일 저녁이 아깝다면서 혼자 소파에서 놀다가 새벽에 잠드느라 늦게 일어나는데 늦잠 자는 걸로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요. 주말이라도 편히 쉬고 싶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주말이면 저도 나들이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늘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잠깐 동네 산책하는 게 다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요. 그래도 또 이런 말 하면 싸울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처음엔 제가 여행 가자고도 해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 한 번도 못 갔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어쩌지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남편의 공감 능력 부재와 싸울 때마다 나오는 막말입니다. 남편은 제 감정에 공감을 잘 해주지 않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니 이해해보려 하지만 힘드네요. 제가 같이 어울리던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소원해져서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같은 말 2번 이상 하는 걸 싫어하는데 2번째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맨날 그 사람 얘기냐. 그러려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그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은데 못 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하더군요. 서운해서 울어도 왜 우는지 몰라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지적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라고 말하면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왜 너의 생각을 공감하도록 강요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요.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넌 참 인색한 사람인 것 같아. 넌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 등 그러지 말아달라고 약점을 감싸주는 게 부부지 그걸 끄집어내 지적하는 게 부부냐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싸울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친구가 적은 편인데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네 인간관계를 돌아봐라. 인생 잘못 살았다. 라고 하고요. 싸우다가 조금만 말이 안 통해도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너랑 어떻게 살지? 그럽니다. 야, 너 라는 호칭은 기본이고요. 겁대가리 없이 까분다. 오냐오냐 봐주니까 어떻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험악해집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기분이 상하면 꽁하게 쌓아놓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성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온갖 상처가 되는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고요. 한 번 기분이 상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전혀 대화 없이 지냅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때그때 말을 해라. 그래야 고치던가 하지 라고 말하면 싸울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2달 전쯤 그러더라고요. 너와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한다. 내가 콩깍지가 씌여 미쳤었던 것 같다. 예전 여자친구들과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맨날 싸우기만 하는 너와 결혼했지? 라고요. 그 말 듣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노력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부부 상담 받고 있는데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답일까요? 남편도 제게 쌓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까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혹시나 제 글로 미혼분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으셨음 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용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내용 추가해요. 글에 오해 소지가 있었나 봐요. 남편 용돈 50은 식비, 차비 포함이었어요. 술은 안 마시지만 담배를 피우니까 그 돈도 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2잔씩은 꼭 마셔요. 그러니 아마 결혼 전 대비 용돈이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위로해주시는 분들과 남일 같지 않다며 친구하고 싶단 분들 글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애교 없는 게 그래서도 느껴진다. 은연중 남편을 피곤하게 할 것 같다는 글에서는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문제뿐 아니라 저의 문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저도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강요하고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남편이 자꾸만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운 글이라 금방 내리려고 했었는데 위안이 되는 댓글들, 조언해주신 글들을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